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면 설탕, 소금 섭취 줄이시고요. 밀가루 드시지 말고요. 술, 담배, 커피 하시지 말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뻔한 거를 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어른들도 건강을 망치잖아요. 아이들 교육법도 사실은 굉장히 뻔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뻔하고 쉬운 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지에듀 쓰기 영어 유니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장진철 작가님이 쓰신 초3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입니다. 장진철 선생님이랑은 동네 주민이에요. 비록 동네에서는 직접 뵌 적이 없고 강남에서만 뵀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장진철 작가님은 18년차 초등교사세요. 코로나 시절부터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랜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운영해 오고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3학년을 겨냥해서 이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년이 3학년이잖아요. 저랑 쓰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보는 학년이라서 제가 3학년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초등교사로 일해오신 분께서 직접 쓰신 책이니 더 믿음이 가시지 않나요? 책 구성도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보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1장은 처음부터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가 제목이고요. 아이들의 공부 습관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와 초3의 공부 습관 형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챕터예요. 2장 스스로 공부한 아이로 키우는 7가지 원칙에서는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습관 잡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3장 초3 과목별 공부 공략법에서는 국영수가사 5과목의 공부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4장 공부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세요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을 먹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초3을 지나지 않은 미리 입학을 준비하는 미취학 자녀를 주신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에요. 그렇군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작년에 아이가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받았거든요. 나름 수학 복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거듭 죄송하다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한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에는 맞벌이 가정의 많은 아이가 혼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기초 부족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정에서 지도했다 해도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담임인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배운 덧셈, 뺄셈부터 틀리다 보니 수학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네, 선생님 맞아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작년 수학 교과서는 버리셨나요? 교과서가 제일 좋은 복습 자료인데요. 찾아볼게요. 저도 저희 수강생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교과서는 너무 좋은 복습 자료이자 너무 좋은 예습 자료거든요. 그리고 현행 교과서 자체가 그것만 공부하셔도 사실 다른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기 끝날 때 대부분 아이들 학교에다 교과서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이 너무 아까워요. 교과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학교 교과서에 담겨 있으니까 꼭 집에서 전학년 교과서 잘 보관하셔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절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면 꼭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저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그 말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의 주인이 되는 3단계, 온라인 콘텐츠 활용 3단계 공부법, 학습 주도권과 같이 랜선 공부법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랜선 공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온라인 콘텐츠가 공부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랜선 공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은 3단계 공부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4개월 이상 부모님과 함께 랜선 공부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학습 주도권을 키우면 완성입니다. 아이가 3단계 공부법에 익숙해지면 학습 주도권을 아이에게 조금씩 넘겨주세요. 이 내용이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지에듀 실제로 수강해주고 계신 어머님들은 실제로 2개월이 지나면 모두 다 같은 리뷰랑 피드백을 저한테 주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2개월 지나니까 이제 애가 적응했어요. 처음에 2개월 정도는 손이 엄마가 좀 많이 가요. 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제 스스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들 아직도 학원을 선호하기는 하잖아요. 그만큼 엄마가 편하기는 하죠. 하지만 학원은 1대1로 지도해주는 시스템이 많지 않아서 어떤 아이가 도태되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학원을 열어놓고 과외 형식으로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학원을 찾으신다면 괜찮겠지만 우리 아이가 도태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방치한 대로 계속 학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의 학습을 모든 아이가 자기 진도에 맞춰서 1대1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정착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특히나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가 보내는 시간 1시간 1시간이 정말 아쉽기도 하고 아이의 공부 습관이 잡혀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귀하게 쓰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체로 가는 학원보다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등 학습의 기초랑 고학년부터의 공부 습관은 사실 다 초등 저학년에 잡히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는 꼭 신중하게 학습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진철 선생님도 책에서 랜선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살만 칸의 나는 AY와 공부한다 책 소개시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진철 선생님도 책에서 살만 칸의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칸 아카데미는 무료거든요. 칸 아카데미에서 수학이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무료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셔서 아이가 1대1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율 줄어든다는 걱정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이제 아이들도 줄어들었겠다. 교육에 투자할 돈은 어느 정도 많아졌겠다 하니 모든 아이가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전 과목을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사실 방법만 찾으면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이 온라인에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더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편한 오프라인 학원부터 찾으시기보다는 온라인 활용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게 저는 아이 학습에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덮어놓고 정말로 아주 빠른 시간 한 1, 2년 안에 어쩌면 오프라인에서 판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몰라요. 불과 우리 3년 전만 해도 AI랑 소통하면서 지내는 거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랑 모든 부분에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 저는 한 2, 3년 안에 판서 수업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오래 지도해보면 지도해볼수록 아이들은 각기 가진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단체로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거든요. 한 명 한 명 처음에 느렸다가 나중에 빨라지는 애 있고 처음에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그 패턴을 한 명 한 명을 다 단체로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단체로 지도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아이의 학습 습관을 망치게 될 수도 있으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아이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고 초등 고학년에 공부에 마음을 닫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깝거든요. 랜선 공부법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인터넷 강의는 공공기관 컨텐츠와 사교육 컨텐츠로 나뉩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사교육 컨텐츠들도 대면 수업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
가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내신 성적과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대면 수업만큼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업을 켜두고 잠을 자거나 다른 사이트를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생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은 오랜 기간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입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할 고등학교 시기에 그동안 남이 시키는 학원 공부를 주로 하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 방법을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자제력을 기르거나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기에 자칫 여러 날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랜선 공부법을 실천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차근차근 들인 아이만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활용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아이들 내신 준비해주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중학교까지만 학원 다녀. 고등학교까지 가서 학원 도움 받는 건 안 돼.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학원에 도움 받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예요. 계속 95점이나 1등급 올라가지 않는 2등급이 나와서 그 마지막 하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반에서 1등이거나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들은 학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습관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고등지도할 때 저는 그런 습관 하나 잡아주는 걸로 유명했던 강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교권 아이들을 조금 많이 지도를 했었고요. 그런 아이들 이외에 고등학교 때 학원에 오는 애들은 8, 90%가 기초가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라는 건 초등에서 잡았어야 될 기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가 중등에서는 당연히 안 했겠죠. 초등에서 기초가 안 잡힌 아이는 중등에서 절대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등 시절 내내 놀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초등에서 시작했어야 할 공부를 고등에 시작하려니 그때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일 경우에 랜선 학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초도 안 돼 있는 데다가 공부 습관도 잡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온라인을 보고 공부한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 습관을 잡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등 저학년에 잡아주셔야 하고, 한 4, 5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뭐 해라 이거 해봐라 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꼭 저학년에 랜선 학습을 통해서 학습 습관 잡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집에서 습관을 잡아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과별로, 국영수 과사별로 공부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은 매 시간 배운 학습 내용을 배움 공책에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을 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고 부모님에게 퀴즈를 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처음에는 학생 대부분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문제 만드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오늘 배운 공책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자 문제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주니 부모님과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부모님에게 항상 배웁니다. 무언가를 듣기만 하고 말할 기회는 적습니다. 들은 것은 금방 잊지만 내가 말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일부러 조금씩 틀리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모르는 척하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진짜 열심히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동안 아이들 실력이 정말 많이 늘거든요. 그 방법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시고 아이들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 망각곡선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고등부터 다 지도해봤잖아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론은 고등한테 적용하시는 거고요. 초등은 망각곡선이 반나절도 안 가요. 이렇게 뒤돌면 까먹는 게 초등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복습은 반드시 당일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너무 많은 양보다는 적당한 양을 하고 그 내용을 한두 번 그날 바로 복습해 주는 게 초등학습의 가장 이로운 방법이고요. 하실 수 있으면 예습을 조금 해서 가는 것도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신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서적들을 지금까지 리뷰해 왔고 혹시나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이라면 지금쯤에서 뭔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면 설탕, 소금 섭취 줄이시고요. 밀가루 드시지 말고요. 술, 담배, 커피 하시지 말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아이들 교육 방법도 결국에 진리는 똑같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해주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 주시고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하지만 그 뻔한 거를 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어른들도 건강을 망치잖아요. 아이들 교육법도 사실은 굉장히 뻔하고 쉬워요. 하지만 그 뻔하고 쉬운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뻔하고 쉬운 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햇지에듀에서 그 뻔하고 쉬운 반복적인 과정을 아이들의 영어 교육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신 어머님들께 정말 제가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 어려운 일 하고 계신 거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하고 계신 거니까 어머님들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아이들 분명히 잘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1, 2년 후에 실력이 일치월장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키우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받은 좋은 성적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에 직결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학습 내용은 중고등학교보다 많지 않아서 학습 결손이 생기더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모범생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조절 능력, 힘들지만 도전해보는 그릿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초등교육의 관건입니다. 부모 주도형 공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언젠가 아이의 공부를 봐줄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초등 4학년, 늦으면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아이의 공부를 지도하기 위해 부모도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부모에게 공부를 의존했던 아이는 앞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왕 해야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이른 시기에 도전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초등 6학년에도 못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믿음만큼의 크기의 아이들이 성장하게 돼요. 저희 학원에는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500m의 거리를 혼자 싱싱카 타고 통환하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3학년인데 100m 거리도 혼자 오지 않고 엄마가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두 아이의 공부 습관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더 빨리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학원에서 공부 습관을 주도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인 아이와 들이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집에서도 했던 아이들은 학원에서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해도 한 달에서 2달 안에 적응을 하고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그런 버릇이 전혀 들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면 더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는 다 엄마가 해줘 버릇했는데 어려운 걸 자기 손으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거나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실히 학습 진도가 스스로 하는 아이에 비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시간이 1년 정도 누적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이 2년 차이가 났었거든요. 한 아이는 1학년이었고 한 아이는 3학년이었는데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늘어있는 양이 1학년 아이가 더 많았어요. 또 그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울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떼를 부리고 안 하고 하면 엄마가 해주는 게 버릇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끝끝내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은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우는 게 버릇이라는 걸 주위 친구들이 봐요.
아, 쟤는 조금만 하기 싫으면 우는구나를 아이들이 같이 인식을 하거든요. 작은 학원에서도 아이들은 그걸 금방 인식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어떤 일에 금방 나약해지는 아이들을 봤을 때 그걸 누구보다도 금방 눈치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공부 내용이나 공부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기 주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아이들 자기 주도성 함양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려면 자기 결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공부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반대로 공부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하는 아이들은 자기 결정감이 있는 아이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부 자체가 목적인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11%를 공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6%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는 자기 결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자기 결정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 즉 자율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방과 후 공부를 해야 하니 가정에서도 자기 결정감을 키우기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점차 수동적인 태도를 지니며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육아도 교육도 한 명의 주체적인 성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명의 주체적인 성인이 되는데 지식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편안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꼭 훌륭한 성인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두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기여나 봉사나 끈기 같은 비인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지적인 교육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적을 확인하고 등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담당을 해주시고요. 아이들 교육은 이제 1대1로 전환을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하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인사이트 전달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